네, 안녕하세요.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신 분들, 지금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인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다른 유튜브 얘기는 그냥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제 그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한 부분을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심이 없어요. 예, 전혀 관심이 없고, 그분들의 분석도 정확할 수도 있고요. 뭐 저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네, 사실 압니다. 제 영상을 이게 유튜버 분들이 본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건 잘난 척 교만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생각을 이렇게 전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더라 또는 뭐 저를 좀 그러니까 저라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런 내용을 좀 안 좋게 얘기하더라. 괜찮습니다. 이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걱정해 주시는 건 알지만, 계속 그 이메일을 보내주시는데, 너무 또 많은 내기를 해주시면 약간 이간으로 제가 들리니까, 그냥, 좀 그냥 그 사람들마다 그 분석들 그냥 이렇게 좀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변동성은 없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큰 변동성이 아닌 이상, 근데 언제든지 변동성이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간 내의 변동성, 갭상승, 갭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HLB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전에도 말씀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갭상승과 갭하락에 대한 그 부분은 반드시 어느 정도는 심리적으로 좀 대응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뭐 다른 뭐 분들에 대한 분석 이렇게 저 말씀을 아까 잠깐 드리긴 했지만 질문을 저한테 댓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의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는 제가 절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다 그냥 그것만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 HLB 제 영상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데 그냥 있는 그대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메일 너무 많이 받아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자, 수급에 보면 이것도 제가 딱히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수급을 보시면 지금 이런 날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보시면 어디죠? 네, 이런데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이런 수급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 기관도 뭐 그렇지만 뭐 프로그램 쪽도 그렇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이거는 다 그 위치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차트상과 이제 그 수급상의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걸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자리이고 그 위치, 그러니까 그 위치가 다 위치마다 그냥 다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급상에 보면 여기에서도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근데 뭐 그런 얘기를 누가 이제 많이 하더라 또 그런 내용에 대한 이메일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왜 심리적인 부분이냐? 떨어질까 하락할까 그걸까요?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도 들어가지만 네, 기관도 그렇고 프로그램 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급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심리적이라는 게 우리가 보조지표에서도 아마 증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그 심리선을 가지고서는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움직임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대충 어떻게라는 것을 예측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최근의 HLB의 모습이 또는 이런 수급이 나오는 게 저는 그냥
아주 정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많이 주신 게 뭐냐면 왜 도대체 이 우에서 잡는 거냐? 이것도 전체적인 흐름에 있었을 때에 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 자리가 이 자리나 여기 밑에나 저는 기업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위에 올라오면 자 이건 제가 신라젠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과 이 금액, 시총, 거래량 다 따져보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지만 이 종목은 기업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우예요. 가격대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 우에 와야 돼요. 자, 이 우에 와야지만 저는 매수를 한다. 이런 겁니다. 질문을 주시는데 또 너무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질문을 주시면 아무리 제가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밑에서는 그러면 기업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떠한 그러니까 기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차트 위치라든지 수급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서도 악재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밑으로 빠졌을 때, 그리고 다시 밑에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윗부분에서 매수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가 저항이 많다. 그렇죠? 저항이 많으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저항은 없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강한 저항. 그렇죠? 아주 그 강한 저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에 대한 어떻게 하방에 대한 그 기준을 뚫고 올라가니까 못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지만 아주 강한 저항은 따로 있죠.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물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올라와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왜 하필이면 저항이 강한 데를 매수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상승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의 모습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 지금 어제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일단 분봉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미리 설정되어 있는 라인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려야지만, 그쵸? 지난 차트 갖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제죠? 8월 6일 날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어떻게 잘 유지해줬어요. 근데 금요일장에서 이 자리를 깨지죠. 자, 깨지고 나서 여기 보시면 자, 아무 자리에서나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뭐 이렇게 뭐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를 보면 제가 또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술적인 좋은 자리다라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가격대의 모습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뺍니다. 빼고 지지를 받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캔들 분석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것인데 빼고 나서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밀립니다. 밀리고 그러니까 윗꼬리가 생기죠. 윗꼬리가 생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저항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25분 동안에 이 자리를 돌파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돌파가 나오지 않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흐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제가 분봉을 설명드린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일봉상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분봉에서 확인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를 저항을 받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이 생기면서 밑으로 빼지만, 자, 밑꼬리가 생기면서 다시 안착을 시켜주죠. 이것도 바로 다 캔들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캔들? 자리를 잡아주는 이런 캔들에 대한 정확한 라인대에서 반등이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5일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죠. 자, 5일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5일선은 이렇게 변동이 생깁니다. 이런 뺄 때에, 자, 빼고 밑꼬리가 생기는 과정에서 5일선이 이탈됐다라기보다도 그냥 5일선이 이 안에 그냥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 이탈 때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예, 뭐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5일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위치는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 캔들 분석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제의 모습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에서도 어떠한 수급이 막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던 모습도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이 캔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캔들이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 최저점을 깨는 그런 위치 직전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분석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 자리를. 자, 이 자리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저도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순차적인 이 자리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갭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갭 하락에 대한 이 분석을 본다라고 하면 이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 있어서 이렇게 밀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바로 한번 답변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빠져도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이탈이 돼도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까지 빠지는 것 괜찮는 거냐? 그럼 더 빠져도 괜찮은 거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제 표현이 뭐냐면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기준 제가 설정을 해드렸을 때, 자, 이거는 이제 현금화에 대한 부분에 이제 그런 기준이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고 여기서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고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또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전체적인 이 HLB의 종목의 특징을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다 저는 구간 이렇게 좀 밀리더라도 문제가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빠지는데 문제가 왜 안 되느냐? 제가 좀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아니 빠지는데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바로 제가 답변 드렸죠. 높은 자리에서 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낮은 자리에서 잡았다고 하지만 빠지니까 마이너스 아니냐? 이거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신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를 말씀드려 볼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 문제 없다라고 하면 저보고 야, 너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오죠. 아, 문제가 안 되는 자리였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전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때 분명히 2만 원대까지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빠져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빠져도.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 올릴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 너무 또 지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짧게 바로 말씀드려 보면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분석한다라면 빠지는 이유를 모르니까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의 차이죠. 그러니까 빠질 거를 어느 정도 알면 끊어가지고 손절을 친다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 그럼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응이 안 되고 계속 홀딩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자, 제가 이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글쎄요, 이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가에 있어서 계단식 상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계단식이죠. 하락도 계단식 하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계단식 하락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있다고 하시겠죠. 근데 주가 흐름은 상승이 나오면 하락이 나오는 이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그냥 정상적이다라고 보셔야 되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순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 계좌가 수익이 안 나면 무조건 안 좋은 거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참 재수없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주식에 대한 그 중요한 일단 내용을 알고 가시면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기준이라는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탈을 해요. 그럼 다음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죠. 여기 돌파가 나와서 안착이 되면 상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빠지고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 저항이 생겨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 자, 이거는 반드시 누구나 알아야 됩니다. 주식을 시작하면 저항과 지지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 라인이 이탈되면 여기가 저항이 생긴다는 걸 우리 기본적으로 알죠. 이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지되는 자리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항이 받죠?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건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HLB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저항받고, 빠지고, 지지해줬던 자리를 깨죠. 다시 저항받고, 빠지고. 이거예요. 자, 볼까요? 자, 보시면 쭉 올리죠. 그 다음에, 자, 야, 네가 얘기한 거, 뭐, 이거, 보면은, 그렇지 않냐. 자, 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자, 이 그림 나오기 전에 이 라인 다 설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죠? 그러면 이건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최고 좋은 현금화 자리 분명히 말씀드렸고, 빠지고, 자, 이거는 지금 거의 1년 다 돼갑니다. 이 라인 설정한 게.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줬어요.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 자리도 얘기한 게 1년이 다 돼갈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안 돼요. 이거 문제가 전혀. 자, 그리고 쭉 빠지죠. 그리고 나서 이 가격도 한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리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바로 깨지는 거예요. 이게 지지와 저항에 대한 그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빠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못 올라오죠. 그리고 빠지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 구분을 해드렸잖아요. 물론 이거는 한참 전에 했지만 흐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여기가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제가 자리를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지, 저항, 자, 밀리죠. 밀리지만 기술적인 이 전의 흐름을 보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저항, 빠지고 다시 올라가지만 저항, 이거. 그리고 나서 빠지죠. 자, 그래서 어제와 오늘 그제를 모습을 보면 저항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야, HLB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는 크게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은 일단은 정상적이다. 이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기업적인 대한 부분. 안전하게 이제 매매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니까 올려서 매매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 그거는 이제 이 흐름을 다 알고 나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이런 부분. 그쵸? 이건 제가 나중에 공개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를.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혼동드리는 것도 아니라 지금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그 얘기가 아니면 다 불필요한 내용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영상 시청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제가 이제 설정했던 그 자리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이고 지금 이 모습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봉상에서도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없다.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올라가면 저항이 돌파가 나서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이것도 정상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에 있어서는 이 자리가 이러한 자리가 되는 거고 또 이 자리가 이러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빠지고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빠지고 이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고 빠지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왜 빠지고 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를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들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